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반기도 상당히 좀 좋았고 하반기도 계속 좋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실적 엄청 좋은데 내년에는 올해만큼 달성 가능하냐 이런 부분인데 올해 피크 내년 끝 뭐 이게 아니라 저는 1년 2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관점이 좀 바뀌게 됐어요. 다만 이제 저는 완성차보다는 그리고 아까 그 미용 관련주도 하나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네. 이제 주사 네. 관련된 거고 우리나라 그 미용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졌습니다. 네, 엄청 많죠. 상장된 기업들 많고 특히 네.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미용 기기? 미용기기. 예, 네. 그런 쪽도 많아졌고 네. 그런 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미용기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네. 이제 뭐 수출액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출액이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성장성이 당장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어느 정도 바람에 탄 상태고 그리고 이게 당분간 지속될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 되는 부분은 이제 홈케어 시장이 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홈케어.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이제 기기를 이렇게 미용기기를 이렇게 해서 네네네. TV 광고 이런 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시장들이 빠르게 이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도 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성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업체들별로 잘 고를 수 업사이드가 있는 것 이제 업체를 잘 고를 수 있다고 하면은 여전히 기회는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미용기기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약간 반복성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피부과 가서 시술을 받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네. 뭐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이제 재시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다 보니까 네네네. 이제 뭐 기기가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제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은 뭐 그 업종의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부과의 장비 수요 네. 거기에다 홈케어까지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 혹시 사모님한테는 좀 몇 개 사드리셨어요? 뭐 얼마 전에 샀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것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 관심주 위주로 사셨나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뭘 사라라고 이제 네. 뭐 이야기를 줄 수 없고 이제 원하는 거를 이제 사야 되기 때문에 네. 확실히 이제 가장 그 대중적인 브랜드를 사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실제 여성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난 거, 네. 뭐 후기 네. 이를 또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 네. 저희 집에도 그 종류를 엄청 많은데 옛날에 그 LED 마스크도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 그것도 뭐 무슨 뭐 이렇게 조만하게 뭐 하는 것도 많은데 네. 안 써 이제 처음에만 쓰고 안 써. LED 마스크는 저는 좀 의구심이 좀 들어서. 근데 한때 엄청 유행했잖아요. 네, 그렇죠. 엄청 네. 유행했었죠. 요새 뭐 탈모부터 해가지고 뭔가 엄청 많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뒤집어 네. 쓰는 것도 있고 네. LED들 또 남자들 그 시장 타겟팅 해가지고. 네.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저는 홈케어 시장도 되게 커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만큼 또 경쟁도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다 이제 기회가 돌아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또 수출도 네. 많이 하는 회사들도 나타나고. 네. 그리고 아까 조선을 좀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에 항공운수 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별로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이제 실적은 계속 좋을 건데 예. 항상 그 따라붙는 이제 피크아웃 우려. 예. 올해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네네네. 라는 이야기에 있어서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좀 보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주가가 안 가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피크아웃 우려라는 부분이 이제 계속 꼬리를 달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참 못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그냥 되게 그냥 실적이 정말 잘 났을 때 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바라보고 싶어요. 네. 약간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중국과의 그 하늘길이 이제 좁아진다. 네. 왕래가 좀 줄어든다. 막 이런 것도 있고. 네. 근데 뭐 실제로 저희가 뭐 줄어든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 못 다녔었기 때문에 뭐 편수 자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가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티켓 구하기 어려울 뿐더러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지금도. 항공권이요? 네. 대표님은 휴가 최근에 갔다 오셨죠? 최근에 워낙 일본들을 많이 다녀오셔서 저도 이제 일본 다녀왔는데 엔화가 싸니까. 저도 이제 그냥 그 단체 여행 갔다 왔거든요.
아, 패키지로요? 네, 패키지로. 오.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 가기로 결정을 해서 티켓을 구하려고 봤더니 티켓이 아예 없어요. 아. 네. 그죠. 요즘은 뭐 거의 일본 여행 정말 많이 가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패키지가 아니면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조선 다음에 방산을 여쭤봤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보면 이제 조선하고 방산은 좀 그 커버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근데 방산주가 꽤 많이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이 뭘까요? 이것도 피크아웃일까요? 사실 이제 방산주들이 좋았던 게 이제 폴란드에서 대규모 수주를 받았던 업체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루틴하게 이제 받은 부분들도 존재하지만 이제 폴란드라는 부분이 워낙 컸었고 그 부분이 이제 향후 한 2년간 매출액에 반영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개런티된 부분인 거고요. 네.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하기 위해서는 뭐 추가적인 수주가 뭐 대규모 수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이제 폴란드 2차 수주에 네. 대해서 뭐 기대감을 갖고는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이즈가 더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게 받을 수 있느냐 혹은 받았을 때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뭐 1차보다는 이제 조건 자체가 좀 까다로워지는 거 아니냐. 그게 이제 마진이 됐든 뭐 기술 이전이 됐든 아니면 뭐 이제 뭐 차관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뭐 자금이 됐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되냐 안 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뭐 폴란드에서 2차 수주를 받는다고 하면은 네. 방산업체들이 다시 2차 재도약 내지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변수로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참 이게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예상을 한 것보다 더 큰 규모가 나와야 되고 네. 기대한 것보다 더 사이즈가 크게 나와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거기를 또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방산이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약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들이 이제 실적이 좋은데 뭐 더 가겠느냐. 뭐 약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또 방산을 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정말 길게 네. 이제 앞에 K자가 붙었다. 네. K방산은 이제 수출주다 보니까 릴레이팅 돼야 된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랑 완전 반대되는 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건 사업이 시작이 될 거잖아요. 네. 이것도 이제 기대를 많이 하고 우리 정부도 그래서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갔다 왔고 네. 국토부에서도 미리미리 또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수혜가 과연 한국 기업들한테 이어질까? 네. 어떻게 보세요? 가장 그 부분은 불확실성이 워낙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미국이 재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저는 그냥 확실해 보이는 것 같고요. 미국 네. 기업들이 네. 그리고 이제 건설 기계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거의 한 10년치 먹거리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워낙 큰 땅덩어리에 워낙 많은 시설들이 파괴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건설이나 뭐 건설 기계 중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년치 먹거리를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다만 이제 국내 업체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게 될지는 좀 불확실하다. 네. 다만 확실한 건 이제 미국 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 같은데 거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하면은 국내 업체들도 뭐 조금 손쉽게 좀 그 수혜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캐터필러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은 네. 뭐 그런 회사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사후에 뭐 이제 그런 이제 정책이 발생이 된다, 이제 투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한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다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직 모른다라는 부분이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캐터필러 주가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그 주가에는 어떤 그 재건 수혜 네. 기대감이 또 거기도 같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거겠네요. 미리미리. 저는 많이 반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 사업만으로 지금 뭐 실적을 계속해서 찍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그 이슈가 발생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한 단계 레벨업 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재건으로 인한 수혜는 플러스 알파일 뿐. 네. 기존의 실적도 좋다. 그렇죠. 옵션이죠. 플러스 알파. 오유 좋네요. 다른 뭐 건설 자재나 이런 쪽도 뭐 기대하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사실 뭐 그쪽에서 이제 건설 시장은 좀 비슷하게 예. 아직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내수 업종에
이제 해당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수요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굉장히 이제 작은 카테고리이긴 한데 이제 그 데크플레이트라는 업체들이 굉장히 좀 실적이 굉장히 좀 괜찮은 상태이거든요. 데크 플레이트면은 뭐라 해야 되나 이렇게 나무처럼 생긴 네, 뭐 이것도 보통 뭐 이제 합성이 있다고 우리가 합니다만. 생각하는 이제 뭐 거푸집, 뭐 이제 나무로 틀을 짜가지고 거기다 이제 시멘트를 붓고 네네네. 뭐 이런 구조가 기본 구조라고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철판으로 되어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면은 가장 심플할 것 같아요. 이거는 국내 기업이 아니면 뭐 국내 미국 기업? 기업들이 있고요. 한 3개의 기업 정도가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 국내. 네. 근데 그러니까 이제 거푸집. 네. 옛날로 데크플레이트 옛날 말로 업체들. 하면은 네. 네.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이 이제 1분기 실적도 좋았고 뭐 2분기 실적을 비롯해서 올해 연간으로도 계속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몇 개 업체들이 조금 이제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 때 작년에 이제 가격 인상이 있었거든요. 단가 인상이 있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은 이제 실적이 좋지 못했지만 올해 1분기 때 상당히 괜찮은 실적이 나왔고, 그런 실적이 뭐 사실 Q는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P를 올린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은 당분간 굉장히 좀 괜찮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약간 우크라이나에 연관된 부분인데, 모듈러 주택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모듈러 주택. 네, 거기와 관련된 업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금 사업도 괜찮고 만약에 재건 사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만약 그쪽에서의 수출이 발생한다고 하면은 국내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이 약간 모듈러 주택 뭐 이런 사업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업사이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언제가 나올지 혹은 진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네.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모듈러 주택이랑 이 데크플레이트라는 회사들이랑 같은 기업이에요? 아니면 같은 기업.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상장되어 있는 3개 회사가 그걸 다 하나요? 아니면 다 달라요? 조금씩 이제 구성 자체는 다르고, 어떤 회사는 뭐 요 사업만 하고 있고, 어떤 회사는 뭐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어떤 회사는 뭐 약간 리스 사업을 좀 주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좀 혼재되어 있기는 한데, 네. 전반적인 업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것도 좀 공부해 보면 재밌겠네요. 네. 미리미리 해놔야 됩니다. 미리미리. 네. 이거 혹시 주가가 좀 올랐나요? 주가가 1분기 실적이 괜찮아서 조금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는 해요. 특히 건설 경기가 되게 안 좋아서 그런데 그 어떻게 이제 따로 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최근에 워낙 좀 순환매 장세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이제 주가가 오르면은 또 팔고 또 다른 데로 옮겨가고,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2차 전지 아니면 초전도체 해야죠. 네. 그거 안 달고 있으면 뭐 그러니까 2차 전지 HBM 초전도체 아니면 그냥 저리 가. 아무튼 근데 우리가 평소에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평소에. 네. 또 하나 좀 고민이 드는 게 자동차 산업은 네. 특히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점유율도 올라오고 있고 평가도 좋아지고 있고 ASP라고 하는 단가, 네. 이익률도 지금 뭐 거의 상반기 10% 넘었었고 네. 뭔가 평가는 좋아요. 네. 근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주가는 네. 세계에서 보는 평가, 점유율, 이익률만큼은 네. 못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많이 못 가고 있죠. 좀 네. 변속을 못 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 네. 근데 약간 조선하고 좀 비슷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는 거의 그냥 잘 나온다라고 보는 게 그냥 맞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연 수요가 이미 이제 대기 수요가 워낙 많이 있었고 여전히 대기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대기 수요가 있다 보니까 굳이 싸게 팔 이유는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반기도 상당히 좀 좋았고 하반기도 계속 좋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제 뭐 제주항공, 그러니까 뭐 그 항공사 뭐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피크아웃 우려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실적 엄청 좋은데 내년에는 올해만큼 달성 가능하냐, 그쵸. 이런 부분인데, 저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고는 있었어요. 결국엔 피크아웃 우려고, 그러니까 올해 실적이 끝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이연 수요가 거의 한 3년, 4년치의 이연 수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재고가 특히나 이제 미국 이제 생산 재고 같은 것도
증가하고 늘어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은 찍고 재고가 이제 바닥 상태는 아니라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수급이 풀렸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거 대비했을 때는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여전히 대기 수요가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 피크, 내년 끝 뭐 이게 아니라 저는 1년, 2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관점이 좀 바뀌게 됐어요. 꾸준히. 네. 생각보다 1, 2년 실적이 꾸준히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피크아웃은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는. 네. 뭐 엄청나게 성장은 아니어도 올해 피크아웃은 아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밸류에이션도 네. 뭐 저렴하고. 예, 주가도 뭐 덜 올랐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저는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를 훨씬 좋아해요. 지난번에도 네. 참 부품주 쪽으로 네.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완성차를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도 요쪽에서 흔들림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사실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이제 국내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IT가 재평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후공정이 이제 메인 공정으로 올라선다. 그러니까 메인 공정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중요 산업으로 떠오른다라는 부분이었고 자동차 부분에서의 이제 재평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엔 현대기아차의 이제 조금 비중이 너무 높았던 부분 네. 그리고 마진이 뭐 5%로 고정되어 있던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뭐 테슬라를 비롯해가지고 이제 다른 이제 해외 이제 완성차 업체들로부터 이제 러브콜이 많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IRA 법안하고 또 연관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중국 부품을 쓰기에는 조금 꺼림칙하고 네. 다른 대체안을 찾다 보니까 뭐 한국 부품사 말고는 사실 크게 대안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이제 유럽 부품사들이 있긴 하겠죠. 다만 네. 가성비를 따진다고 하면은 이제 국내 회사들이 조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제 국내 부품사들은 현대기아차 물량이 꾸준히 유지되는 가운데 해외 부품사들의 이제 수주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ASP가 높은 이제 전기차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좀 저평가 받았던 요소들이 조금 해소 국면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뭐 성장성 있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부품 회사들이 막 성장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네네. 예, 뭐 한 세네 개 업체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업체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약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을 기회로 해서 전 사모아 간다고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에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특정 자동차 부품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가 네. 근래 한 달 정도는 또 네, 최근에 주가 좀 큰 많이 조정. 빠졌습니다. 네. 왜냐면 그 자동차 회사들이 제가 알기로는 HBM을 안 하거든요. 초전도체를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장의 어떤 트렌드나 네. 이제 유행 자체가 너무 빨리 바뀌다 네. 보니까 조금 어지럽기는 한데 이제 오히려 한번 유행을 겪었다가 좀 수급이 좀 빠진 것들, 그러니까 주가 좀 빠진 것들은 지금 담아볼 만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 부품주들도 특히 현대기아차가 지금 뭐 미국 쪽 공장 많이 짓고 있어서 네. 미국 쪽 거의 이제 같이 따라가서 현지 네. 공장 짓는 기업들 있잖아요. 네, 같이 가는 기업들하고 네. 안 가는 기업들하고 네. 구분을 해서 보자면 좀 어떤 게 더 유리해요? 같이 가는 기업들이 낫죠. 음.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 현지에서 이제 추가로 이제 수주받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이제 현대기아차가 해외 동반 진출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마진을 조금 잘 챙겨주는 경향이 있어요. 한 3년 정도. 이제 자기네들 이익률 좋아지고 ASP 네. 좋아지니까 곳간에서 좀 인심이 나는. 그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제 당근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 국내 부품 회사들도 해외 나가려고 하면은 따라와야 리스크가 되니까. 존재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현지 공장도 설립해야 되고 거기서 이제 공장 돌려야 되고 이런 리스크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제 당근책으로 이제 해외 동반 진출한 부품사들은 마진을 상당 부분 좀 특히 초기에는 좀 많이 보존시켜주는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자동차도 피크아웃은 아니라고 보시고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고 네. 다만 최근에 완성차보다는 완성차보다는 부품 회사가 난데 최근에 주가 많이 빠진 것들은 담아볼 만할 것 같다. 그렇죠. 초전도체 아니어서 네. 약간 좀 수급적으로 네. 배터리가 됐던 것들은 네. 또 네. 어떻게 보면 또 기회가 네. 될 수 있는 거고요. 아이고 이런 시장을 잘 또 활용을 해야 되는데 또 엄청나게 막 휩쓸리고 쏠리고 막 급등락하고 막 뉴스 쏟아지고 네. 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확실히 조금 인내가 필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인내. 예. 왜냐하면은
제가 뭐 좋아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뭐 어떤 날은 엄청나게 올라서 시장을 엄청나게 아웃퍼폼하지만 어떤 날은 또 엄청나게 언더퍼폼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걸 또 버텨야지 이걸 못 버티고 갑자기 뭐 초전도체로 갈아탄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그냥 계속 꽁무니만 뒷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뭐 수익을 좀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인내가 필요한 시장이다. 네. 지금 더위가 장난이 아닌데 네. 이 더위 속에서 진짜 필요한 건 사실 인내지 않습니까? 네. 사우나에서 버티는 것처럼 네. 그 느낌으로 가야겠네요. 냉탕 온탕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지 말고 네. 한 군데서 좀 인내심을 기르는. 근데 이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요. 일반인들에게는. 그렇죠. 또 옆에 사람이 또 얼마로 이거 벌었네, 누구 상한가 갔네 막 이래가지고. 네. 지금은 그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최근에 보면은 주식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뭐 카페에서 식당에서 오. 한동안 없어졌었는데 네. 또 최근 들어서 주식 이야기를 또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뭐 7월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다 열의 9은 2차전지 네. 에코프로 네. 이야기였고. 네. 아 근데 이게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남들이 벌어서 이제 남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주식에 샀다 뭐 배 아플 때가 좀 더 이제 인내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가 오히려 주가 고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시장보다는 이제 그 주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아, 네. 그렇게 인내를 해야죠. 그러니까 배 아프더라도 우리 허준 선생님한테 이제 지맥 짚고 네. 약 타 먹고. 자, 우리 주식계의 허준, 네. 네. 여의도의 허준, 르네상스 자산운용의 이건규 대표 통해서 오늘 8월에 이제 맥을 짚어봤습니다. 10월에 또 예. 한번 기대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대표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